잃어버린 관절의 아침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기 시작할 때 당신의 무릎은 이미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조금 뻣뻣하네. 손끝으로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일어나려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 순간. 이 장면 너무나 익숙하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뻣뻣함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몸의 회복 타이밍을 놓친 신호입니다. 밤새 잠든 동안 당신의 관절은 마치 기름이 빠진 기계처럼 조용히 굳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관절이 회복하려면 잠에서 깬 직후에 1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짧은 시간에 연골 주변의 혈액순환과 윤활액 생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의사로서 40년간 환자들을 봐왔지만 저는 이 아침 10분을 관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70대에도 계단을 오르며 웃었고 어떤 분은 60대 초반부터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관절이 깨어나는 그 시간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 서카디안 리듬 때문입니다. 인체는 새벽 5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조절하는 동시에 염증을 완화하고 근육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대는 몸이 스스로 회복 명령을 내리는 황금 타임인 셈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거나 냉한 바닥을 밟으며 무릎을 무심히 구부립니다. 그 결과 관절은 깨어나기도 전에 또 한 번 피로를 얻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침에 가벼운 관절 운동을 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연골 두께 유지율이 12%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 아침에 차가운 환경에서 급히 움직인 사람들은 관절통이 더 자주 발생했지요. 흥미로운 건 운동의 종류보다 시간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의 환자들을 추적 관찰하니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김모 씨는 밤에 무릎이 아프지 않다가도 아침에만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발끝을 천천히 돌리고 손으로 무릎을 감싸 10초간 압박하세요. 단 3주 후 그는 이제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고 운동 시간을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타이밍을 바꿨을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학술적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정형외과 의사들은 시간보다 운동의 강도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재활의학계에서는 반대로 시간대 중심 회복, 루틴, 타임 베이스드 리합 루틴을 강조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 재생 속도보다 신경 반응 속도가 더 중요한데 아침의 자극이 이 신경 회복을 촉진한다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입증된 이론은 아니지만 실험 데이터가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볼까요? 당신은 매일 아침 관절을 깨우는 시간을 주고 계신가요? 혹은 눈을 뜨자마자 곧장 걸음을 옮기며 관절에 부담을 주고 있진 않나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운동 루틴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절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내일 아침 단 10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이 아침 10분이 관절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불리는지 구체적인 생리학적 이유와 실제 움직임 루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깨어나는 첫 10분의 기적. 당신이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몸 안에서는 이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은 서서히 박동을 높이고 근육에는 따뜻한 피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관절은 다릅니다. 밤새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윤활액이 마치 오래된 기름처럼 고여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거나 계단을 오르면 마찰이 커져 연골에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손상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침 10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준비 운동이 아니라 몸 전체를 깨우는 생리적 부팅 과정입니다.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천천히 전원을 올리며 각 부품이 정상 온도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 80명을 대상으로 일어나자마자 10분간 관절 회복 루틴을 실시하게 했죠. 2달 후 실험군의 무릎 굽힘 각도는 평균 12도 증가했고 통증 자각 지수는 38% 감소했습니다. 약을 줄인 사람도 20%에 달했어요. 반면 같은 운동을 점심에 한 그룹은 변화가 미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침엔 혈류가 빠르게 활성화되며 근육 내 젖산이 적어 움직임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10분의 기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단계는 호흡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얕고 빠른 호흡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때 흉곽이 확장되면 등과 고관절 주변 근육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이 과정이 곧 관절 워밍업의 신호탄입니다. 다음으로 발끝 돌리기 30초, 펼수 무릎 감싸기 10초. 의학적으로는 관절 자극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이 단순한 동작이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발끝을 돌리면 하체 혈류가 증가하고 손으로 무릎을 감싸면 체온이 전달되어 윤활액 분비가 시작됩니다. 이때 생긴 따뜻함이 관절을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으로 정말 연골이 회복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연골이 한번 다르면 완벽히 재생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퇴행 속도를 늦추고 남은 연골을 보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규칙적인 저강도 관절 자극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년 뒤 MARI상 연골 손상률이 28%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혈압이 완전히 안정되기 전에 몸을 급히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새벽 4시 5호시는 뇌졸중 위험이 높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상 후 10분 정도는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움직이며 몸의 신호를 느껴야 합니다. 이때 무릎이나 고관절이 딱딱 소리를 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윤활액이 관절면 사이로 퍼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저는 이런 아침 루틴을 조용한 회복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만 해서는 효과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아침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하고요. 한 할머니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아침마다 다리가 내 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은 거창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이 깨어나는 그 첫 10분을 소중히 쓴 것뿐이었죠. 자, 이제 당신의 아침도 달라질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발끝을 돌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관절은 조용히 대답할 겁니다. 오늘도 잘 깨어났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70대 환자들도 놀란 실제 5분 회복 루틴을 단계별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 하나로 무릎의 통증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70대도 다시 걷게 한 루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검증해온 5분 회복 루틴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루틴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무릎 관절의 통증을 줄이고 걷는 자세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복잡한 도구도 고강도의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순서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무릎 통증의 10% 이상이 근육의 기억 상실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연골이 닳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근육과 신경이
움직임의 패턴을 잃는 것이 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무릎이 덜컥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몸은 일어나는 동작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분 루틴의 첫 단계는 기억을 되살리는 움직임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 채 무릎을 천천히 5초에 한 번씩 구부렸다 펴는 겁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무릎 관절 주변의 사두근, 쿼드리셉스과 햄스트링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어디까지가 편안한가, 언제 약간의 당김이 오는가를 스스로 느껴보세요. 이 감각 훈련이 바로 신경근 재활, 뉴로머스큘러 리하빌리테이션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 주위 근육 깨우기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혈류가 증가하고 관절액이 골고루 퍼집니다. 이 과정에서 손의 따뜻함이 마치 작은 온찜질처럼 작용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단순한 촉각 자극이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손의 온도가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허벅지 근육 활성화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고 허벅지 앞쪽을 살짝 조여 3초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 힘을 풀고 다시 3초 조입니다. 이걸 10회 반복합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이 짧은 수축이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 보호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이 루틴을 3주간 매일 반복한 노년층은 계단 오르기 속도가 평균 18% 빨라졌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일어나기 루틴구입니다.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상체 먼저가 아니라 무릎 먼저입니다.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며 무릎으로 중심을 잡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단순한 습관 교정이 노년층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네 단계를 모두 합쳐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5분 동안 관절은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뀝니다. 혈류가 돌고 윤활액이 퍼지고 근육이 깨어납니다. 이 짧은 루틴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젠 아침에 무릎이 무겁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단한 루틴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까요? 이건 단순한 물리적 변화만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이 바뀌면 뇌의 인식도 바뀝니다. 즉, 통증이 줄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실제로 신경계의 통증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이 과정을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즉 뇌가 새로운 움직임을 학습하는 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이 루틴이 실제로 연골 보호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죠. 일부 연구자들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같은 연골 손상을 가진 환자라도 이 루틴을 꾸준히 한 분들은 통증이 줄고 생활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지 움직임을 시작한 시간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도 내일 아침 이 루틴을 해보세요. 그 5분 동안 무릎은 스스로 회복의 스위치를 켤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루틴의 핵심, 바로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된 자세 하나가 어떻게 연골을 빠르게 닳게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자세가 어떻게 통증을 되돌리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세가 연골을 살립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자세가 틀리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무릎 통증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세 습관의 왜곡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몸이 만들어낸 편한 자세가 사실은 관절을 꾸준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자세로 서 있지 않나요? 양발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고 무릎이 약간 안쪽으로 모아진 채로 서 있는 습관.
이 자세가 바로 연골을 닳게 하는 주범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면 체중이 안쪽 무릎 연골, 내측 반월상, 연골에 집중되며 걷기 시작할 때마다 그 압력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가 1년, 3년, 10년 쌓이면 결국 MRI에서 연골 손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무릎과 발끝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는 것. 이 한 가지 동작이 연골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서 있을 때 발끝이 11자 형태를 이루고 무릎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세요. 이 자세를 중립정렬, Neutral Alignment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세만 유지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서울 삼성병원 재활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간 중립정렬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한 그룹은 4주 후 보행 시 통증 지수가 평균 2.1점 감소했습니다. 10점 만점 기준. 같은 조건에서 운동만 한 그룹보다도 효과가 컸습니다. 이 결과는 운동의 강도보다 자세의 정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73세 여성 김정자 씨는 수년간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끊어지는 느낌을 호소했습니다. MRI 이상 연골은 손상돼 있었지만 수술을 원하지 않으셨죠. 저는 단 하나의 과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10분 거울 앞에서 서기 연습을 하세요. 발끝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허리를 세우고 복부에 살짝 힘을 주는 자세입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하셨지만 3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계단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녀의 무릎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자세가 바뀌자 하중이 바뀐 겁니다. 이 원리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무릎 관절은 대퇴골, 경골, 슬개골, 세 뼈가 맞물린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정렬이 약간만 틀어져도 압력 분포가 비대칭적으로 바뀝니다. 즉, 한쪽이 닳고 다른 쪽이 남는 현상이 생기죠. 특히 여성의 경우 골반 폭이 넓어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X자 다리 내반 변형가 잘 생깁니다. 따라서 단순한 11자 서기가 연골 보호뿐 아니라 전체 자세 교정에도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물리치료사들은 너무 의식적인 정렬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볼 때 장기간의 잘못된 습관을 되돌리려면 처음엔 의식적인 교정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경기 전에는 항상 폼 라이시스, 폼 리셋을 합니다. 몸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짧은 루틴, 그것이 부상을 막는 비결이죠. 이제 직접 따라 해볼까요? 1. 거울 앞에 서서 발끝을 일자로 맞춥니다. 2. 무릎이 발끝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3. 허리를 세우고 복부에 가볍게 힘을 줍니다. 4에 10초간 유지하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이 단순한 자세 교정만으로도 무릎 주위 근육이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관절의 정렬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루 3회 1분씩만 해도 일주일 후 몸의 중심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 자세 습관입니다. 앉을 때 다리를 꼬지 않기, 소파 끝에 걸터 앉지 않기, 스마트폰을 볼 때 허리를 구부리지 않기.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연골 손상 속도가 절반으로 늦춰집니다. 결국 연골을 살리는 건 약이나 주사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자세 한 줄, 그리고 의식 한 번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자세보다 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요소, 바로 온도 변화가 관절 회복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차가움과 따뜻함의 균형이 어떻게 관절의 염증을 조절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온도 변화가 관절을 깨운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지 않나요? 손으로 만져보면 냉기가 스며 있고 조금 움직이면 따끔하게 통증이 올라오는 그 느낌.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관절 온도 조절 시스템이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천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윤활액의 점도가 10% 이상 높아집니다. 즉, 더 끈적해지고 마찰이 커지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연골과 연골 사이가 서로 마찰을 일으켜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침 첫걸음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윤활액은 부드러워지고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가 곧 관절 관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따뜻한 열이 더 빠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루틴 하나만 지켜도 통증의 6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기상 직후 미온 자극 뜨거운 찜질팩이 아닙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가볍게 짜서 무릎 위에 올려두세요. 약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온도가 42도 정도면 이상적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며 관절 주변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건 단순히 따뜻한 느낌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근육이 풀리고 신경의 긴장도가 낮아지면서 몸이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루틴 직후 온도 유지 무릎을 따뜻하게 만든 후 바로 찬바닥을 밟거나 냉기를 쐬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말 착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얇은 압박 양말 컴프레션 석스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해 관절 부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외출 전 온도차 완화 겨울철에는 실내와 외부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죠. 이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염증을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외출 5분 전 무릎을 살짝 두드리며 혈류 프라이밍을 하세요. 이건 마치 차 시동을 미리 걸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죠. 이 간단한 온도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관절의 생리학적 리듬을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온도가 안정되면 혈류 속 산소 공급량이 늘어나고 염증 물질인 사이토킨의 활성도 낮아집니다. 이건 연구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2022년 논문에 따르면 무릎 온도를 37도 이상으로 유지한 그룹은 4주 뒤 염증 지표 CRP가 평균 0.8 감소했습니다. 반면 냉자극을 반복한 그룹은 오히려 통증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즉, 따뜻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과학적 치료인 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너무 높은 온도도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3도 이상으로 찜질을 하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피부와 근막이 미세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함의 기준은 편안함,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이미 과한 상태입니다. 한 7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온찜질을 매일 했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죠. 알고 보니 너무 뜨거운 찜질팩을 사용해 근막이 오히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낮추고 짧은 시간만 적용하자 3일 만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열도, 약처럼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온도는 관절의 리듬을 조율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몸은 움츠러들고 너무 뜨거우면 경직됩니다. 따뜻한 온도에서만 관절은 부드럽게 노래하듯 움직이죠. 그렇다면 언제 따뜻함이 독으로 바뀔까요? 다음 섹션에서 바로 그 역설적인 순간, 잘못된 시간에 하는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시간,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운동은 아무 때나 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듣기엔 맞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관절 회복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라면 이 타이밍이 회복과 악화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온도뿐 아니라 호르몬 리듬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새벽 4시 6시는 천이 가장 낮고 근육의 유연성도 최소 수준에 머뭅니다. 이 시간대에 무릎이나 허리 운동을 하면 마치 얼어붙은 고무줄을 억지로 당기는 것과 같죠. 즉, 아직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재활의학 연구팀은 노년층 120명을 대상으로 같은 운동을 다른 시간대에 실시했습니다. 오전 6시 그룹과 오전 8시 그룹, 오후 2시 그룹으로 나누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오전 6시 그룹의 근육 미세 손상률이 오후 2시 그룹보다 40% 높았습니다. 반면 8시 전후로 운동한 그룹은 피로물질 수치가 가장 낮았고 통증 호소도 적었습니다. 즉, 운동의 질보다 운동의 타이밍이 회복 효율을 좌우했던 것입니다. 특히 관절이 약한 시니어에게 새벽 운동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액이 점도 높아져 심혈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무릎이나 허리를 갑자기 쓰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시간대를 혈압 서지, hypertensive surge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오전 7시 30분 9시 사이는 가장 이상적인 회복 운동 시간입니다. 이때는 천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근육과 인대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코르티솔 분비가 활발해져 통증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가죠. 이 시간대에 걷기나 스트레칭, 관절 자극 운동을 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의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 운동은 또 다른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밤에는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감소하고 근육의 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때 강한 자극을 주면 회복 시스템이 혼란을 겪습니다. 쉽게 말해 잠들어야 할 근육을 깨우는 격입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통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트레이너들은 밤 운동이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젊은 연령층 기준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생체 리듬이 1-2시간 앞당겨집니다. 즉 저녁 8시에 신체 상태가 젊을 때 밤 10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에게는 오전 운동이 곧 젊은 시절의 황금 시간대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혹시 당신은 아침 대신 밤늦게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하며 오늘도 열심히 했다는 만족감으로 잠들지 않나요? 그 열정은 정말 아름답지만 안타깝게도 관절은 그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절은 깨어있을 때보다 회복할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즉 밤에는 고요히 쉬게 해주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69세의 박모 씨는 매일 밤 10시에 유튜브 운동 영상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개운했지만 몇 주 지나자 무릎이 붓기 시작했죠.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운동 시간을 아침 8시로 바꾼 후에야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운동, 다른 시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결국 관절은 노력을 좋아하지만 무리를 싫어합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고르면 운동이 약이 되고 시간을 잘못 고르면 운동이 독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독이 되는 시간의 대표 사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아침 공복 운동의 함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혈당과 관절의 균형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운동하는 것이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아침 공복 운동의 함정. 선생님, 아침에 빈속으로 운동해야 살이 빠진다던데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관절 건강을 생각한다면 공복 운동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지방 연소보다 관절 보호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리학적으로 살펴볼까요?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은 즉시 혈당 보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즉, 혈당을 쓰지 않기 위해 지방을 태우는 대신 근육 내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때 생기는 부산물이 젖산, 랙틱 애시드입니다. 젖산은 근육 피로뿐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고 관절 내산성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그 결과 연골 내 세포가 손상되고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혈당으로 인한 균형 상실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포도당이 줄에어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엔 혈류가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가벼운 현기증이나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이 공복 상태에서 30분간 걷기를 했을 때 균형 감각 저하율이 47% 증가했고 운동 후 1시간 내 낙상 사고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같은 운동을 가벼운 간식 섭취 후에 한 그룹은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근육 피로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복 운동은 무조건 나쁜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대사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관절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 요소가 더 큽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인체는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염증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관절 지지력을 약화시킵니다. 즉, 살이 빠진다는 짧은 효과 뒤에는 관절이 약해진다는 긴 대가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부 운동 생리학자들은 저강도 공복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대사질환 환자에게 국한됩니다. 관절 회복이나 근육 유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 내 단백질 손실이 빨라져 장기적으로 무릎 주변 근육이 줄어드는 결과를 냈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동 전 한 입 루틴을 만드세요. 바나나 반 개, 두유 한 잔, 혹은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숟가락. 이 정도만 섭취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관절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이건 단순히 에너지 보충이 아니라 몸이 움직일 준비가 됐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공복 운동의 또 다른 함정은 천저흡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낮아져 근육의 열 생산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이나 어깨를 무리하게 쓰면 관절 내 윤활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마찰이 커집니다. 즉, 몸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엔진만 돌리는 셈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아무것도 먹지 않고 1시간 걷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상쾌했지만 2달 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졌죠. 검사 결과 관절 내 염증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운동 시간을 오전 8시로 바꾸고 운동 전 두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3주 만에 통증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몸은 에너지가 있을 때 회복한다는 것, 이 단순한 원리를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운동 중에도 회복 타이밍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바로 그 이야기. 운동 후 단 1분 회복을 완성하는 골든 타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분을 지키면 약보다 빠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관절약보다 중요한 1분 휴식 운동은 몸을 살리고 휴식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뒤바꿔 놓습니다. 운동을 끝냈으니 이제 바로 샤워하고 식사해야지. 이렇게 운동 후 휴식의 황금 1분을 건너뛰면 방금 일어난 관절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 1분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몸이 운동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를 잘 활용하면 윤활액이 고르게 퍼지고 관절 속 염증 반응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즉, 이 1분이야말로 진짜 약보다 빠른 약입니다. 운동을 마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류가 근육 쪽으로 집중됩니다. 그런데 바로 멈추면 혈액이 말초에 머물면서 무릎이나 고관절에 일시적인 부종이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순환 회복 루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 천천히 앉아서 다리 털기 30초 무릎을 굽혀 발끝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정체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줍니다. 특히 정맥순환이 느려진 노년층에게는 필수입니다. 마치 빗방울이 모여 강이 흐르듯 이 리듬이 다시 몸 전체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2. 무릎 감싸기
플러스 깊은 호흡 20초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 손바닥으로 살짝 압력을 주면 관절 내 압력 변화가 생기며 윤활액이 고르게 분포됩니다. 이건 물리치료에서 실제로 쓰이는 관절 펌핑 기법, 조인 펌핑 테크닉의 원리와 같습니다. 3허벅지 두드리기 10초 손끝으로 허벅지를 부드럽게 두드려주세요. 이때 이어 두드려주세요. 근육이 이완되며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때 따뜻한 느낌이 올라오면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단 1분입니다. 하지만 이 1분은 관절에 남은 피로를 초기화하는 시간입니다. 운동 후 바로 앉거나 누워버리는 대신 이 루틴을 해주는 사람들은 통증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2023년 임상실험에서 운동 직후 1분간 순환 회복 루틴을 실천한 그룹은 관절통 완화 속도가 평균 2.3배 빨랐고 운동 후 피로감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순환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1분은 단지 육체의 휴식만이 아닙니다. 몸이 오늘도 해냈다는 성취를 인식하는 정신적 안정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단 1분의 조용한 쉼이 신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을 회복의 숨이라고 부릅니다. 운동의 목적은 단지 움직임이 아닙니다. 움직인 후 다시 안정되는 과정을 통해 몸이 자신을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한 환자분의 말을 인용해 볼까요? 예전엔 운동 후 더 피곤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개운해요. 이분은 단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급히 일어나지 않고 1분간 다리와 호흡을 느낀 것, 그 1분이 통증 없는 하루를 만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 1분의 휴식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찬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으면 오히려 혈류가 정체되어 회복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1분만 집중하고 그 이후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루틴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고 움직이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시간. 이 세 단계를 지킨다면 관절은 스스로 복구를 시작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 하는 고정관념을 깬 연구들, 연골이 스스로 회복되는 조건, 그 희망의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골이 스스로 재생되는 조건 한때 의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번 다른 연골은 절대 다시 자라지 않는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이 명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골은 완벽히 재생되진 않지만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시작은 2019년 듀크 대학의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40세 이상 관절염 환자들의 연골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일부 환자에게서 손상된 연골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관절의 자연 치유 반응 Joint Self-Repair Response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혈류와 하중의 리듬이었습니다.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관절 안의 윤활액이 펌프처럼 압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연골세포에 공급합니다. 이 미세 압력의 반복이 바로 재생의 열쇠입니다. 즉, 적당한 움직임이 연골을 살리는 약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하루 50-15분의 저하중 반복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1.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천천히 10회, 2.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끝 들기 20회, 3. 무릎을 30도만 굽혀 10초 유지하기. 이 세 동작만 해도 충분합니다.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연구에서는 이 단순한 루틴을 8주간 지속한 지 70세 이상 그룹의 연골 두께 유지율이 14%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MRI상에서도 미세 손상 부위가 줄어든 사례가 있었죠. 연골이 완전히 자라난 것은 아니지만
마모 속도가 늦춰지고 회복 반응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하중의 리듬입니다. 걷기, 오르내리기, 계단 등에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 크면 오히려 손상됩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반복적인 하중, 즉 살짝 누르고 풀고 하는 움직임은 연골세포를 자극해 성장 인자를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건 마치 식물이 바람에 흔들릴 때 더 단단히 자라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 영양 공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골세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로 쓰지만 혈류 대신 윤활액을 통해 흡수합니다. 따라서 수분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관절염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물 1.5리터는 약보다 먼저 드세요. 물을 자주 마시면 윤활액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연골의 대사활동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답은 염증 환경배에 있습니다.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염증 단백질이 많으면 새로운 세포가 자라기도 전에 파괴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선 염증을 먼저 가라앉혀야 합니다. 온찜질, 저염식단, 충분한 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재생의 토양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연골의 자가 재생은 통계적 착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MRI의 오차나 측정 각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임상적으로 저는 너무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꾸준히 걷고 잘 자고 따뜻하게 지낸 환자들의 관절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덜 뻣뻣하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무릎의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느낌의 변화입니다. 그 느낌이 바로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한 75세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계단이 벽 같았는데 요즘은 그냥 길이에요. 그분은 매일 아침 5분 걷고 1분 쉰 다음 무릎을 가볍게 펴는 루틴을 3개월간 지켰습니다. MRI 결과 연골 손상 부위가 줄어든 건 아니었지만 염증이 현저히 줄고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리듬의 과학입니다. 결국 연골 재생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1. 따뜻한 순환, 부드러운 하중, 3. 충분한 수분과 휴식.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선택합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과학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 10년 만에 다시 계단을 오른 한 노부부의 기적 같은 회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노부부의 기적 같은 회복 이야기, 제가 진료실에서 잊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78세 남편 박노인과 74세의 아내 김 여사님. 결혼 50주년을 앞둔 그들은 늘 손을 잡고 들어오셨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남편은 무릎 통증으로 거의 걷지 못했고 아내는 고관절 통증 때문에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느려졌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둘 다 수술은 겁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날 저는 그들에게 타이밍,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10분, 그리고 운동 후 1분의 회복. 처음엔 믿지 않으셨죠?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그렇지만 두 분은 서로를 위해 매일 해보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굳는 느낌이 왔죠. 하지만 서로 격려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찜질팩 데워올게.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3주가 지나자 두 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감싸고 발끝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따뜻한 수건으로 고관절을 덮고 천천히 다리를 들었죠. 그들은 매일 10분의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냥 습관이 되었어요. 안 하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짚지 않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그냥 손에만 들고 왔어요. 그의 표정은 소년 같았습니다. 무릎 부종은 거의 사라졌고 걸음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보다 더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2층 계단
드디어 같이 올라갔어요. 10년 만이에요. 그날 진료실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손을 꼭 잡은 채 웃으셨죠. 그 미소엔 단순한 통증 완화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잃었던 일상의 자유, 함께 걷는 기쁨이 돌아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사례는 의학적으로도 흥미롭습니다. MRI를 다시 찍어보니 남편의 연골 두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염증 수치가 크게 낮아졌고 근육의 균형도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즉, 기능적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골이 새로 자라지 않아도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돌아오면 그건 곧 삶의 재생입니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회복의 장애물이 아니라 리듬의 기준점이라는 것. 몸은 언제나 균형을 원합니다.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바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움직임을 하는 것이죠. 많은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저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 시작하신다면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의학적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노년의학회 2024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관절염 환자 중 아침 루틴 운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한 그룹의 삶의 만족도 지수는 62% 상승했고 약물 복용량은 평균 27% 줄었습니다. 의사는 줄였고 몸은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기적의 비밀은 운동이 아니라 감정에 있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그 마음이 매일의 습관을 지켜냈고 그 습관이 결국 관절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이 부분, 몸이 아닌 마음의 회복회로, 즉 통증이 사라질 때 마음속에서도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는 마음의 변화, 몸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관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근육이 풀리고 몸이 편해지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보다 먼저 바뀌는 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 비로소 몸은 진짜 회복을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 자체보다 통증이 다시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몸을 더 굳게 만들고 움직임을 피하게 되죠. 이런 마음의 긴장은 근육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통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통증 기억, pain memory이라고 부릅니다. 뇌가 과거의 고통을 저장하고 실제 자극이 없어도 그 고통을 다시 느끼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의사의 성공 경험의 반복입니다. 작게라도 오늘은 통증 없이 일어났다, 오늘은 조금 더 오래 걸었다 라는 경험이 쌓이면 뇌는 점점 통증이 줄고 있다는 신호를 새롭게 학습합니다. 이 과정을 신경 회복 재구성, 뉴럴 리패터닝이라고 부르죠. 한 82세 여성 환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무릎은 아직 뻐근한데 이제 겁은 안 나요. 그 말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느리지만 마음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MRI 기능 영상 fMRI로 보면 통증과 관련된 편도체 에이믹달라의 활동이 줄고 전전두엽 비리프론탈 콜텍스, 즉 자기조절의 중심이 활성화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괜찮다는 믿음이 실제로 통증을 줄이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운동과 회복 루틴이 정신적인 명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조용한 10분, 손으로 무릎을 감싸는 동작, 그 안에는 단순한 물리적 자극만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정서적 안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서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염증 반응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즉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관절을 만든다는 말이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자기암시 운동 루틴을 병행한 그룹은 단순 운동 그룹보다 통증 완화 효과가 45% 높았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의식의 차이입니다. 몸은 마음의 언어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에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요. 이 짧은 문장이 놀라운 효과를 냅니다. 무릎을 적으로 보던 마음이 이제는 함께 사는 친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의 변화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의 변화가 결국 몸을 바꿉니다. 한 할아버지 환자분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오래된 무릎 통증으로 수년간 고생하시던 분이었죠. 매일 운동 루틴을 지키면서도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무릎이 아파도 괜찮아요. 그 말을 하시던 날 그분의 표정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로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죠. 마음이 통증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꿨던 겁니다. 이건 단지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은 실제로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코르티솔이 조절되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찾으며 관절 내대사 속도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 루틴을 가르칠 때 몸의 루틴과 마음의 루틴을 함께 쓰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둘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의 무릎을 따뜻하게 대해주셨나요?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건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섹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걸어온 모든 과정을 하나로 정리하며 당신에게 드리는 마지막 격려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다시 걷는 첫날이 될 겁니다. 오늘이 다시 걷는 첫날입니다. 아침의 첫빛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당신은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무릎은 여전히 조금 뻣뻣하지만 어제보다 부드럽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통증과 함께 살아가며 다시 걷는 용기가 회복이라는 걸요. 당신이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몸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멈춰있던 몸이 다시 리듬을 찾고 조용했던 마음이 다시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죠. 이제 당신의 하루는 조금 다를 겁니다. 아침 10분 몸을 깨우는 시간, 낮 동안에는 자세를 바로 세우고 저녁에는 따뜻한 수건 한 장으로 관절을 감싸는 시간. 이 단순한 루틴들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고 당신의 삶을 다시 걷게 만듭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보살피는 만큼 천천히 응답합니다. 무릎이 부드러워지는 그 감각, 다리를 들었을 때의 가벼움, 그리고 걷는 동안의 자신감. 그건 모두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나이를 모르지만 마음은 시간을 압니다.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 사실은 가장 적절한 출발선일지도 모릅니다. 70세든 80세든 우리 몸은 여전히 다시 걷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관절이 들려주는 작고 조용한 말, 조금만 움직여줘. 그 말을 따라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혹시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아파서 그럴 뿐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회복의 원리를 알았고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밖의 빛처럼 당신의 관절도 서서히 따뜻해질 겁니다. 걷는 동안 들리는 발소리가 당신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내 몸은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이 바로 다시 걷는 첫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